팟빵 오리지널. 세상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선택하는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위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라 고민상담 주식회사의 김부들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 어떤 갈등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 바람이 꼴 죽음 애나님 모십니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바람을 저는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오늘 뭐 입 다물고 있어야겠네요. 할 말이 없겠다. 정말요? 네. 많이 말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없는데. 할 게 없는데. 네. 화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바람 전에 일단 애인부터 만들고 가실게요. 베로이님 모십니다. 아, 진짜 나 좀 놀리지 마.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바람? 바람이 뭐야? 세상에 바람이 뭐야? 윈드밖에 모르지. 윈드밀 이런 거. 윈드밀.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윈드밀. 한번 칠 것 같은데 공주. 이런 거. 네. 이게 제가 베로입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실 네. 그분과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누구죠? 자, 일단은 두 분 모시기 전에 우리 피드백 잠깐 짧게. 지금 피드백이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그 이국주 씨 나오셨던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남친이랑 데이트 비용 때문에 기싸움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애나님 타로 소름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맨날 별은 안 주더라. 그러니까. 네. 안줄 것 같다. 이번에도 안줄 것 같다. 김싸한데? 에이씨. 베로이님이 남친이 저한테 성의를 안 보이는 느낌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답니다. 자존심상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이를 계기로 이 관계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별은 베로이님 그렇지. 현실적인 건 나고 이상적인 건 애나. 아니 왜 복채를 안 주는 거야? 기다려봐요. 네. 있나 보다. 그리고 무리하게 데이트 비용 내는 그 국주 씨한테 혼난 분, 그분은 베로이님께서 제가 사기 잘 당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서 혼자 실망했다가 상처받은 적이 많습니다. 국주님이 말씀하신 가오 잡다가 좆대봐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는 말로 순살되게 해주신 국주님께 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씨, 뭐야, 왜 기다리라 그랬어? 하나가 더 왜 있어요. 기대하게. 자, 지난주 거 네. 한 번씩 고독감이 밀려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친구가 또 없어 고민이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역대급으로 솔루션이 분량이 되게 긴 편이었는데 네. 이분이 안녕하세요. 제 편은 유난히 솔루션이 없네요.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제가?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점 보는 건 또 의외로 재밌어 한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왜 떠났는지 타로점 결과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배상우님 솔루션 기대하고 말을 했는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듣고 싶지 않은 거 음소거 처리가 되나 봐. 거예요. 27분짜리를 보냈는데 제가 안 들은 거 아니야? 신기하네. 배상우님 솔루션도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내가 말한 건 뭐야?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딱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가 없어서 그게 없다고 그거는 좀 생각하신 귀를 좀 파라 그러세요. 귀지를 파, 귀지를. 네. 그래서 별은 네. 동갑이 친구인 허한나 씨에게 드릴게요. 뭐 기분이 좀 내키지 않네. 내용이 아니라 동갑이어서. 동갑은 또 가야 친구가 되잖아. 있어야 되니까. 한 잔이시래요. 한 잔이에요? 또 술을 그래서 좋아해? 주신대, 네. 그럼 또 가야죠. 그럼 인정.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애나가 그럼 16개인가요? 왜 2개를 줬어? 2개예요? 네, 2개예요. 나 2개야? 그래서 17개 그럼. 친구야! 17개. 예. 그다음에 저도 17개. 그리고 우리 베로이가 18개. 이렇게 해서 1등 베로이가 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받았을 때는 뭐 그냥 그런데 못 받으면 기분이 못 받으면 나빠. 열받아. 열받네. 자, 오늘 게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람인데 바람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죠. 사랑꾼. 우리 정프로 정현진 씨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 와, 네. 오랜만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네. 최초로 정영진 씨가 이 헤드셋과 조끼를 입은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네.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투덜대면서 다 해줘요. 네, 투덜인데 다 해줘 그래도.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일사라 잘 되기를 제가 얼마나 아마 거의 방송 초반에 제가 한번 또 나왔었고 네. 네, 그래서 잘 댓글이. 되길 정말 많이 바랐는데 네. 생각만큼 올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왔어. 오늘 다시 한번 네. 부흥의 시간 한번 좀 네. 갖도록 와, 합시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이번에도 댓글창 좀 불을 네, 지펴주세요. 예. 오늘 그리고 하필이면 또 바람이군요. 네. 주제가 하필이면요. 하필이면 바람. 의외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계십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다를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네요. 프랑스에서 건너오시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엘 로디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ED보다 빛나는 엘로디예요. 반갑습니다. 엘로디님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한국에 온 지 한 6, 7년 되는데 2009년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부산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잠깐 갔다가 다시 프랑스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 가서 한국 주제로 논문을 바꿔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원래 박사도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방송할 기회 생겨서 방송하기 시작하고 박사를 포기하고 그냥 미쳤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뭐 살기 시작했어요. 와, 네. 네. 요즘에는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네, 맞아요. 골키퍼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알카기 맞는 골키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프랑스 하면 조금 연애가 자유롭다. 제한이 없다. 뭐 이런 실제 맞나요? 아, 그거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했어요. 특히 바람에 대한. 근데 여자들 보면은 37% 바람 피워본 적이 있다 하는데 남자들이 49%. 그리고 그 와중에 62%가 특히 남자들이 자기 파트너 바람 피워도 계속 만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 바람 피우면 바로 헤어져요. 저는. 멜로디 씨는. 네.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람의 기준이 좀 달라요. 바람의 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아는 친구 뭐 이성의 친구 많아서 둘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이걸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바람은 뽀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여사친 혹은 뭐 남사친이랑 같이 뭐 가벼운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조건 우리는 죽을 일이잖아요. 죽을 일은 아니죠.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 네, 우리는 특히 뭐 여자는 남자는 친구라는 게 없다 이런 토론 같은 거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아니 왜냐면 여행은 무조건 섹스 아닙니까? 왜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 그렇진 않죠. 아니에요? 네, 한국 문화 그런 거 같아요.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 문화 그런 거 같아요. 팩트를 얘기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여행은 섹스야. 섹스하러 가는군요. 그럼요. 배 놓치고 오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행 가서 방은 따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건 오케이고. 프랑스에서 개인적으로 같은 방에서 그냥 침대만 따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 친구들이랑 같은 방에서 자도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 명은 괜찮지. 남자 사람 친구랑 여자 사람 친구가 둘이 여행을 갑니다. 밤에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고 이제 잡니다. 네. 자는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어서 여자 사람 친구를 이제 침대에 눕히고 남자 사람 친구는 이제 바닥에서 잡니다. 네. 너는 여기서 자, 나는 바닥에 잘게. 네. 괜찮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작? 시작. 끝이 아니에요? 자다 보면 네. 둘 다 어차피 못 자요. 그 상황에서는. 왜 못 자요? 잠이 안 들어. 네, 그럼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오빠 안 추워? 괜찮아? 바닥 너무 딱딱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그러면 올라가서 잠깐 누워만 있을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다가 슥슥슥슥 싹싹 넣었다 뺐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섹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경우. 우리의 경우가.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냥 거꾸로 차면 되지 않아요?
머리와 발을. 네. 그게 더 야한데요?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6구까지 가는 거예요? 만나 씨. 그리고 난 다음에 카톡에 편집해 주세요라고. 직접 사연을 읽으면서 또 그러면은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상담콜 들어왔습니다. 전화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귄 지 5년 된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은 저와 동갑이며 동거를 한 지는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는 서로 잘 맞고 이해해주는 편이며 싸우면 항상 남친이 먼저 화해하자고 다가오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남친이 하는 그림 작가 일을 또래 여자 작가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가 특성상 밤이나 새벽 시간에 업무를 해서 주로 사람이 감성적인 시간에 남친이 그분과 업무적인 연락을 했는데 보통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카톡이 아닌 통화를 밤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지역이 제주도인데 자기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눈 맞아서 결혼했다는 얘기라든지 제주에 내려가서 살면 어떠냐는 등의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사담 말고 업무 얘기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지 1시간 이상 연락하는 건 나 아니라고 봐. 나는 그러면 남자랑만 일해야 되겠네. 여자랑은 평생 일 못하겠네. 너가 싫어하는데 나 이제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뭐 그분을 차단을 하라 그랬어? 사담을 줄이고 새벽 1시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아니 우리 직업 특성상 우리 새벽에 일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너무 딱딱하게 굴면 나랑 일하지 않으려고 할까봐 나 또 불안한 거 있다. 또 그 작가가 TMI로 자기 이야기한 거에 나는 그냥 리액션 정도 한 거야. 너가 날 못 믿고 의심하는 거 나 이거 무척 기분 나빠. 말투가 약간 가스라이팅 말투 아니에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말투야. 사연에 집중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남친은 평소 내성적이라 주변에 여사친이 없고요. 자기 사람이랑만 친하게 지내며 사람을 사귀는 걸 귀찮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여자 작가와는 친분을 가지려고 해서 제가 좀 더 예민하게 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이혼과 학창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자퇴 후 오랜 시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람과 3개월 이상 관계를 맺으며 지낸 적이 없고요.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려주고 항상 같이 있어주겠다고 해서 5년이란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자 애인이에요. 그중 제가 특히 여사친, 남사친을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 후 엄마가 혼자가 되자 주변의 유부남 동창이나 회사 동료들이 엄마에게 접근을 해서 술 마시자며 작업을 거는 듯한 통화를 듣게 되면서 남녀 사이에는 절대 순수한 친분이란 없구나 느껴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꿈이 안 좋아서 자다가 깼는데요. 남친이 새벽 4시에 안 자고 그 여자 작가랑 또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대부분 업무적인 이야기였지만 90%는 작가분이 자꾸 TMI로 내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올 거라는 등 사적인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하며 어느 정도 유머러스한 리액션을 해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걸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남친이 먼저 여자 작가에게 그런데 작가님 필명이 특이하시던데 그 필명의 의미 알 수 있을까요? 여자 작가는 쑥스럽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네. 그걸 보고 화가 난 저는 저 여자 이상해. 아무 사심 없이 저런 얘기를 왜 해?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직장 동료랑 저런 대화하면 기분 좋겠어? 기분은 나쁘지. 근데 나 일하는 거를 뭐라 안 한다? 너가 알바만 해보고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네가 기분 나빠할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사연자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꽤 오래 만나셨어요. 5년 정도 된 남친, 동거한 지는 2년. 근데 이제 하는 일의 특성상 이제 새벽에 일하고 그때 감성이 충만한 시간. 네. 또 이제 여자 작가랑 일하면서 트러블이 발생을 했다. 1시간 반의 통화는 어떻게 보세요? 1시간 반 통화했다. 일단 네. 뭐 통화를 떠나서 네. 여성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신 거죠? 네. 여성분 너무 생각도 짧고. 사연자분이요? 우리 사연자인데 우리 사연자를 우리 어떻게? 사연자인데 난 우쭈우쭈 뭐 기분 좋게 이 말은 난 못하겠습니다. 봐봐요. 네.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없고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자 애인이 남자친구예요. 네. 이 남자는 5년을 사귀다가 지금 동거까지 하고 있어. 얼마나 이 남자 피곤하겠습니까? 아 반대로 그 무게감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는 서로 잘 맞고 이해해주는 편이고 남친이 먼저 늘 화해하자고 다가오는 편이라 큰 문제가 없었다. 저쪽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이 남자는 그래도 이 여자분 막 그 짜증내고 하는 거에 그래도 맞춰주고, 왜냐면 이제 이 여자분은 다른 관계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 남자한테만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늘 죽고 들어간 거를 야 우리는 서로 잘 화해하고 남자가 잘 화해하니까 성격 좋은 거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노력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지금 미기적이야. 난 이 여자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이 남자는 존중해 주세요 우리 사연자. 납득될 만한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간 사연자분이 집착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남자분이 상당히 다독여주는 찌용의 자기 아이처럼 애인보다는 자기 아이처럼 이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 여자 조금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남자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만 올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저도 밤에 많이 일하거든요. 이 남자도 어느 정도 참다가 이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랑 뭐 특별히 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는. 그냥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마음에 밤늦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정도. 아니 그 여자친구랑 하면 되잖아요. 왜 작가랑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못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친분이 웹툰 작가 같으신 거고 또래 여자 작가란 분은 스토리 작가 같은 형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성하는데 했는데 그런 말이 통하는 건 이런 분 같고 지금 사연자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분이랑 대화를 할 때는 아마 이 남성분은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턱턱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주 같은데 약간? 오경준 또 뭐예요? 제 남편이에요. 뭐냐뇨. 존중해 주세요 오경주.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오경주 씨. 네, 저희 남편인데 남편도 이제 그 가게를 해요. 술집을 하는데 그 손님들하고 새벽에 문자를 막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영업이잖아요. 그건. 영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 손님들이 뭐 나 집에 들어왔어라고 그걸 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이제 이 여자분이랑 좀 비슷하게 발끈해가지고 야 지금 몇 시야? 들어간 거를 왜 너한테 왜 보고를 해? 나 부인 와이프 있는 거 몰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잘. 이렇게 얘기했죠. 숨이 턱턱 막히나요? 그 남편분 입장에 오경주 씨. 오경주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손님들하고 별 사이도 아니고 일종의 뭐 손님 관리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태클 들어오죠. 그럼 점점 허하나 씨랑 이제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진짜로. 그리고는 이제 그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해야 되겠죠. 손님으로 온 그분이랑 안나 때문에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여자 손님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사연이에요? 사연자예요? 내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호프집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말짱한 정신의 손님들이 와서 맥주 여러 병이랑 그다음에 안주 맛있게 먹고 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난 그런 생각으로 오픈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게 열어봐. 어디서 저 술 떡대 갖고 와갖고 뭐 갖고 와서 반말하는 놈이 있질 않나, 와서 오바이트 하는 놈이 있질 않나, 그거 다 청소. 난 이거 원래 이 오바이트 하는 놈 받을 생각으로 가게 온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호프집을 열 때는 그런 놈도 올 수 있고 저런 놈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가야죠. 그러니 허한나 씨도 남편이 술집 하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알죠. 그러면 왠지 제가 가서 토하거든요. 그럼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는 손님들이랑 밤늦게 문자도 할 수 있다 정도를 좀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서로 무관심하면은 나 그냥 똥이나 싸러 갈래요. 지금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내가 졌어요. 졌어. 이게 사실 다 예민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에서 성적 긴장감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저건 넘어갈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카톡 내용 확인하면서 다 업무에 대한 카톡이었다고 확인했는데 그래도 계속 안 믿고 의심하는 게 질투보다 더 자신감,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집착인 것 같긴 해요.
이분이 집착. 네. 약간 그 카톡 봤다는 그 내용을 슬쩍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뺏어가지고 밖에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무서운 행위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단톡방이나 카톡방에서 업무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업무적 대화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낮에 다 시간이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은 업무는 한 뭐 7이라고 해도 3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도 해요. 그게 업무거든 사실은.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 건지 감성적인 건 문제인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다 퉁쳐갖고. 그러니까 여자랑 협업하는 것 자체부터 이제 이분은 의심이 시작된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 남친이 그림 작가를 하는데 여자 작가랑 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 본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부모님 이혼하셨고 왕따 경험. 또 한 가지 이제 어머니가 혼자 되셨을 때 대시지 않은 주변의 남자들 득달같이 갑자기 찬스는 기회다 그러면서 왔겠죠. 예, 사랑은 연령이 없는 것 같아요. 찬스는 기회다는 뭐야? 찬스는 기회다.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접근해 갖고 수작 거는 애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논리가 확 전개가 돼요. 남녀 사이는 절대 순수한 친구는 없는 거구나. 라는 논리가 비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렇죠. 아니죠. 순수하게 술 마시면서 남사친 여사친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도 있고 수작질을 더 심하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사연자분은 전자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경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 후 엄마가 혼자가 되셨는데 아마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아유 정말 귀찮아 죽겠다. 뭐 이런 혼자 되니까 이런 놈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어쩌면 그 엄마는 그 상황이 나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예 연락 안 오고 그냥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럼 그게 더 외로운 거지. 비참하고.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엄마에 대해서 자기로 비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엄마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좋죠. 좋은 일이죠. 혼자 됐는데. 재혼까지 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불발됐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대화 통해서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막 둘이서 좀 티격태격 했었죠. 야, 난 네가 기분 나빠할 일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 사연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선택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너 일이라고 핑계대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알바만 해봐서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난 이 상황 못 견디겠어.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회피하고 싶어. 네, 3개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먼저 사연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사연자가 좋아하는 작품들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길버트 오셜리반이라는 가수의 올드 팝송 Alone Again입니다. 이거 저는 모르는 곡이에요. 우리 저기 학교를 갔었지. 이게 뭐죠? 한스밴드. 한스밴드랑 멜로디가 비슷해요. 한스밴드랑 비슷한데 아마 거기서 샘플링을 했을 거예요. 원래 원곡이에요. 그래요? 이 시대의 정서도 이제 멜로디 정서도 중요할 것 같고 가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나 혼자였고 외로웠던 내가 남친을 만나고 사람을 믿고 같이 지내면서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저희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의 씨앗들이 땅속에 숨어있다가 제가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불쑥불쑥 자라나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저 자신이 싫고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언론 어게인이 다시 홀로 됐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 내용은 그래요. 언론 어게인, 내추럴리 계속 혼자 그랬던 것처럼 계속 자연스럽게 자기 또 혼자가 됐네 이런 거예요. 혼자가 될까 불안하신 거고. 그렇죠. 그거죠. 이건 불안감에 대한 노래. 근데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했는데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어때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 행복해서 좀 무서운 거? 행복해서 무섭다고? 네. 어쨌든 불행이 닥칠 건데 어차피 닥칠 거면 빨리 닥쳐라. 그럼 남편 카톡 한번 봐봐요. 불행이 빨리 닥쳐. 그래서 한번 봤잖아. 풍지박산 났잖아. 진짜? 네. 자, 편집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야 얘기해도 돼. 알겠어요. 한번 봤다가 난리 났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 혼자 있고 외로웠고 혼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만나는 만남은 오래 가기도 힘들면 오래 가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난 대단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자는 너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로 나를 채우고 싶잖아. 이런 만남의 경우에는 저는 결국은 결과가 안 좋고 서로에게 너무 부담 주고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사연자가 이제 일종의 집착 같은 걸 느끼는 것은 영진 씨 말한 대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내 빈 것을 누군가 채워줄 거라는 깊은 갈망을 했는데 못 채워지면 다시 또 헤어지는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 엘로디가 문제를 느꼈던
친구 사이에 사랑은 있냐 없냐 그거 관련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해리 셀리. 그렇죠. 여기서 명대사가 그거죠. 남녀 사이엔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둘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결국 결혼을 하면서 끝나는. 네. 명대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맥라이언 씨가. 이거 명대사 아닙니까? 에 가짜 오르가즘. 네. 네. 혹시 봤어요? 네, 봤어요. 이 영화 봤어요? 네, 옛날에 봤어요. 네. 어땠어요? 거기서도 프랑스에서도 재밌게 봤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래요? 아무래도 저는 뭐 생긴 것보다는 나이 좀 있어가지고 봤어요. 네, 저 87년생이에요. 87년생? 네, 35입니다. 토끼띠. 네. 띠동갑. 정프로와 띠동갑입니다. 친구야. 친구야? 역시 유럽은 달라요. 띠동갑이니까. 네, 동갑이니까. 띠동갑은 동갑이지. 네, 동갑이니까. 영진아 그래. 로디야. 왜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친구, 연인 뭐 이게 막 개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 보니까 프랑스에서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일단 휴대폰만 확인하면은 끝이에요. 헤어져요? 여기서 믿음이 깨져요. 그럼. 한 명이 불안해서 계속 보고 싶었고 한 명이 또 불안해서 왜 자꾸 날 안 믿지? 왜 계속 뭘 확인하려고 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끝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카톡 보는 행위가 진짜 무서운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했죠. 그냥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의심하면은 의심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각각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장면도 안 나시는 그 신호소리를 생각했듯이 사연자는 이거 느끼는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셀리는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고 해리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해리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남자 여자는 친구가 안 되는데 왜 그 여자 작가랑 통화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 영화죠. 네. 뭐 그냥 이런 상황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제 남동생이 자기 베프랑 결혼할 사이예요. 이제. 그럼 친구가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또 달라요. 뭐 시작부터 이런 애매한 관계 여는 게 이런 거 아니고 뭐 둘 다 친구였고 계속 친구하다가 어느 날 다시 만나서 그냥 다른 감정으로 그 사이에 뭐 여자친구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친구 필요해요. 자기 감정들이 한 사람한테만 다 쏟아낼 수가 없어요. 맞아. 저도 뭐 친구 여러 명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이 친구한테 다른 이야기해요. 같은 친구한테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옆에 있어야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나머지 얘기는 이제 대체로 우리가 동의가 좀 되는데 약간 저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통화 시간이 새벽에 통화 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시간이 한 11시에서 1시 사이 요때는 맞긴 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때가 꼭 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통화한 건 아니더라도 뭔가 목소리도 좀 약간 깔아지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소음인들이 잦아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발전기죠, 발전기. 우리 배상훈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저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시간대가 서로 간의 목소리에 너무 집중도 되고 젖어오는 시간. 그렇죠. 네, 착촉히 젖어가는 그 시간이라 조금 업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위험한 시간인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좀 이렇게 통화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사실 매일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좀 더 즐겁잖아요. 우리가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친구 딱 만났을 때 나랑 잘 맞는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새롭게 만났어. 신기하고. 그럼 너무 재밌는 거야. 궁금한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매일 있었던 여자친구보다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여자랑 통화하는 거 너무 재밌네. 재밌는 거예요. 딱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정말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넘게 통화했다는 건 이 남자분도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사실 나는 통화를 정말 그렇게 못하거든요. 10분 이상을 못해요 저는. 네. 한 15분 이렇게 넘어가면 막 화가 막 나. 그래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 여자친구분들이랑. 네, 일단 통화를 하는 게 너무 분들이랑. 와이프분이랑. 예전에 결혼 전에. 근데 1시간 넘게 어쨌든 뭐 통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얘기가 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약간 좀 위험 신호기는 하다. 그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좀 일단 답을 좀 맞춰보고 저희가 우리 솔루션 좀 줘야 될 건데요. 앞에서 다시 1, 2, 3번이 있었죠. 1, 2, 3번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너 일이라 핑계대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알바만 해봐서 지금 이해 못한다는 거야? 세 번째, 난 이 상황 못 견디겠어.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회피하고 싶다고. 이게 세 개 중에서 이번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일단 지우개 3번은 아니, 무조건 아니에요. 왜요? 회피? 아니, 답은 내가 이따 알려줄게요. 무조건 1타야. 네, 3번은 아니고 1, 2번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2번 가능성이 좀 높다. 2번. 이분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약간 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알바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였던 그런 말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훼손을 좀 했고, 그래서 아마 저는 2번이랄 것 같은데 이 3번 왜 안 되냐면 회피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3번은 저도 아니라고 보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못 견디겠어라고 직접 얘기하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분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자격지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번일 가능성이 저도.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날 잡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더라.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해요, 여자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 말고 마음이 있을 때 헤어지자고 하는 거는 약간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걸 원해서 헤어지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는 여성분들, 많은 이 방송을 듣는 여성분들이 좀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남자는 진짜 헤어지자 그러는 줄 알아. 저 동의합니다. 하면 안 되지.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말의 뜻은 현재 관계에서 나는 더 우위를 점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너가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너무 난 비겁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비겁하지만 많이 하는 전략이죠. 제일 잘 먹히니까. 그렇죠. 맞아요. 리프레시라고 하죠. 멜로디는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저는 1번이라고 1번. 생각했어요. 1번 가능성도 있긴 있죠. 답이 뭘까요, 다피디님? 3번이에요. 난 이 상황 못 견디겠어.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회피하고 싶어. 이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만약에 3번이라면 만약에 아니라 3번 맞다니까요. 안 믿어요, 사연자를. 3번 맞다니까. 만약에 3번이면 이 여성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는 워딩은 안 쓰네, 그죠?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회피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보면 끈은 놓고 싶진 않은 건 확실히 맞아요. 있네. 저도 그 헤어지자고 말할 때 전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만하자. 왜냐면 헤어지자는 말이 무서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연자님 고민이 남친은 아무 감정 없이 나눈 대화인데 제가 바람핀 것처럼 몰아가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둘 다 입장이 확고해서 제 3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사연 2개를 다룰 거라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우리 애나, 로이, 정프로님이 일단은 판단을 해주실 건데요. 네, 먼저 애나가 타로로 한번 바람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볼까요? 저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사모니즘에 타로로 확인해요, 저희는. 기대됩니다. 남자가 그 여성분에게 마음이 있나? 그럼 근데 이거 보면 나와요? 나와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뭐. 신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분들은 만족하더라고요. 별은 안 줘, 근데. 별은 안 주고 언니 소름 이래. 남자분이 새로운 그 여자분께 과연 마음이 있는가? 남성분은 지금 사연자분 때문에 되게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분에게 뭐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다른 여자한테? 네, 아니라고 나옵니다. 뭘 봤어?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고요. 네. 만약에 이 그림 나오면 뭐라고 할 건데? 잠깐, 이 그림은 사연자한테 마음이 떠나고 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쵸. 여기 뭐 칼, 컵, 말, 동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요? 네.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도 방송밥을 지금 10년을 먹고 있는데. 이걸 또 배웠어. 네, 할 줄 모르는데 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컵 들고 있어요. 네. 남자분은 사연자분한테 마음이 움직이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컵들이 여기 몇 개는 쓰러져 있고 몇 개는 지금 서 있고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남자가 있잖아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상처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컵이 아직 세워져 있으니까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내 똑같은 카드로 내가 한번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해볼게요. 아 그래요? 해보세요. 샤머니즘 불신하나요 지금? 그 때려 맞춰 다 맞지. 자 봐봐. 기사가 지금 말 타고 어딘가를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칼 3개 들고 있는 어떤 누더기 옷 아저씨 하나가 있고 망치 들고 지금 별 새긴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 통바 기사가 지금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른 데로 막 말 타고 가고 있죠.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막대기가 서 있습니다. 네. 강력한 발기를 의미합니다. 풀발기나요? 네. 풀발기 나왔죠. 네. 그다음에 칼이 지금 한 팔에는 2개, 한 팔에는 1개가 있어요. 자, 다른 왼쪽에 있는 팔에 있는 칼 2개는 뭘 의미하냐? 새로운 만남이 돼서 한 쌍이 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밑으로 내린 칼은 버린 칼이. 이게 이제 지금 여자친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자, 그리고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별을 새기고 있어요. 별. 아이를 의미합니다. 아, 임신을 했나요? 이미 누가 임신을?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벌써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까지 지금 임신질 망치질 망치도 어떻게 하죠? 위아래로 뚝딱뚝딱 이렇게 하고 있죠? 못으로 깊게 박습니다. 자 어때? 이 타로 좀 정반대의 타로가 나왔네. 알겠어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 정프로님이 보는 바람이다 아니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여자분이랑? 네.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바람이냐 아니냐를 이 여성분이 지금 고민하고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인생은 예측 추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됐어. 그럼 나에게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새로운 다른 작가분이랑 감정 생긴 것 같은 이 상황을 일하는 쪽으로 가능한 이 남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아가지고 이 남자를 일에 집중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특별히 더 나빠질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가랑 통화하는 거 그거 갖고 너무 이렇게 막 좀 쪼이면 오히려 그 반발심에 뛰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대신 내가 좀 새로운 매력, 왜냐면 한 5년 정도 만났으면 조금 서로 간에 약간 신선함이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좋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채찍이라든지 말이에요. 아까 말 봤잖아.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남성과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그 작가랑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저는 근데 그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성분이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 남사친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거 자체가 기본은 성격상. 아니 성격상 지금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먼저 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노력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를 풍겨라. 새끼. 만약에 성격상 힘들면 아르바이트 장에 가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난 그거 좋은 전략이라고. 새끼를 좀 풍겨서 남사친을 만들어라.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그 모든 이성으로부터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 상황에 놓이면 내 남자친구한테도 관심이 없어져요. 이성으로서. 네, 그러니까 내 어떤 성적 매력을 늘 어느 정도 텐션 유지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난 대시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거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거야.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정신없이 이 여자친구분한테 막 또 들이댈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랐던 매력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지. 자, 우리 베로이 솔루션 깔짝깔짝 해주는 거지. 그만 얘기하세요. 키스도 너무 딥키스 말고 살짝살짝. 알겠어. 자, 베로이님 솔루션. 최고의 연예인. 최고의 MC. 근데 저는 이제 좀 앞쪽에서 이분의 삶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굉장히 좁게 사시는 분이어갖고,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고도 남았을 수 있는 시간인 맞아요. 거고. 근데 그 5년 동안 이 남자친구랑 뭘 했을까? 그냥 서로 거리를 두려고 했을 거다. 왜? 이 사연자분은 언제나 도망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다가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치지도 못했던 것이 이 사연자의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확 들어가시든가
근데 그것도 어렵고 확 버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함정이 집착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협업상의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이 남자분은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리인 것 같아요. 여자분 지금 같이 있는 게 게 그러니까 그래서 애정이 돼서 조금 더 가까워져야지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이 남자분도 그게 지금 편했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선을 가지고 5년 동안 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좋은 것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워져서 결혼이 아니라도 뭔가 더 가든가 아니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서로 그냥 어정쩡한 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분도 역시 사실은 뭐 그림 작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여자친구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이 사연자도 반대로 이런 남자친구 같은 사람도 필요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좀 잔인한 말이지만 이게 애인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의심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전에도 의심했을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때 의심 안 하고 5년째 의심했다는 거는 뭔가 그 남자한테 느낌이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약간 선택의 여지.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냉철하게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두 번째 사연은 11:00시 연이어 업로드 됩니다. 내일 에피소드가 조금 더 재미있다는 점 살짝 흘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